자, 우리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대통령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또는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그날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저에게 그렇게 그건- 지시하셨습니까? 증인, 증인. 예. 방첩사에도 정보를 좀 줘라 그런 얘기 저한테 못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실 3종 세트거든. 인력, 자금, 정보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던 제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국정원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우리 증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그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뭐 연간 엄청나잖아요. 수천억 되잖아요. 그죠? 분기별로 국무회의에서 이제 심의를 마치고 나면 대통령이 이제 도장 찍어가지고 넘겨주는 건데, 이 특활비 예산을 원래 짜놓은 곳으로 배정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방첩사에 좀 더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네. 그냥 돈 빼서 막바로 줄 수 있습니까? 그건 기조실장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원장한테 보고해야 될 사안이죠. 그럼요. 예. 그죠? 제가 할 수 있는 네네. 범위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 인력을 보내라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이제 없어져 가지고 소위 이제 국가안보수사국이 국가안보조사국으로 바뀌어 놓으니까 방첩사에 지원해야 될 인력이라는 것도 뭐 그냥 국정원의 뭐 일반 직원이 아니라 방첩사에 갈 만한 이제 그야말로 숙련된, 지금은 수사권이 없어졌지만 대공수사에 아주 노하우가 풍부하게 있는 그 인력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누구를 보낼 건지 뭐 그런 거를 결정을 하고, 또 원장과 인사를 담당하는 기조실장하고 또 국정원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도 다 고려하고, 방첩사도 이제 인원을 늘려가는 중인데, 문재인 정부 때 반으로 줄었던 수사요원이, 그러면 협의를 해가지고 가는데 그것도 꽤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인력과 자금을 지원해주라고 한다고 즉시 또는 뭐 다음 날 뭐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잘 아시면서 왜 저한테 그렇게 지시하셨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질문. 그날 그렇게 잘 아시는데 왜 저에게 아니, 그렇게 그건- 지시하셨습니까? 증인, 제가 증인. 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예. 내 말과 지금 우리 홍장원 증인하고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증인하고 말한 거와 증인이 받아들이고 이해한 취지가 다른데, 공통 분모가 대공수사권, 인력, 자금, 요 단어가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요 단어가 자관 언급된 거는 증인의 말이나 본인의 그 말이나 그 단어가 언급된 거는 공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방첩 정보 주라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예, 못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 어디에 뭘 지원한다, 국정원이 이제 수사권은 과거에 있을 때나 또는 수사권이 경찰에 완전히 이관됐더라도 국정원은 어쨌든 정보를, 기존의 정보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이제 정보 수집 전문 기관으로 돼서 계속 방첩 정보를 수집을 할 텐데, 어쨌든 이거를 뭐 경찰이든 어디 자관에 수사할 수 있는 데다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소위 말하는 배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인력이나 돈보다 자금이나 인력보다 더 사실은 받고 싶은 기관에서 필요한 것이 정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보를 좀 줘라. 그리고 이제 방첩사라는 데는 사실은 저게 쭉 따라 올라가면 과거에 육군 방첩 대 국군 보안사령부, 국군 기무사령부, 그 다음에 안보지원사 하다가 방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보다는 방첩사가
소위 말하는 간첩 수사의 어떤 그 노하우라든가 DNA가 더 있다. 그러니 경찰보다 방첩사가 간첩 수사는 더 잘하니 경찰에만 이거를 줄라 하지 말고 방첩사에도 정보를 좀 줘라. 그런 얘기 저한테 못 들으셨습니까? 이게 사실 3종 세트거든. 인력, 자금, 정보가. 제가 답할까요? 네네. 지금 쭉 얘기를 들어오면 네. 그 시간 정도에는 즈음에 당시 대통령께서 경호처장, 국방장관, 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기타 많은 분들과 통화하셨지 않습니까? 아마 굉장히 극박하게 비상계엄이 발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들과 통화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저는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받아서 처음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여러 지휘관들하고 여러 통화를 하신 당시 대통령님보다는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한 통화의 전화를 받았던 제 기억력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아니 이제 지휘관들하고 통화한 거는 증인하고 통화하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고요. 예. 또 마이크 좀 가까이 네네. 좀 대고 말씀해 이제 아까 11시 30분 때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부대의 사령관들하고 통화를 했지만 사실은 또 1시간쯤 아직 도착을 안 해서 이제 1시간쯤 뒤에 또 통화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그 CCTV를 보면 나오지만 내가 증인하고 22시 53분에 1분 24초 통화하기 바로 직전에 국정원장이 대통령실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장하고 뭐 안보실장 이런 사람들이 국무회의 배석을 위해서 들어왔다가 내가 22시 한 20몇 분에서 27분, 30분 그 사이에 이제 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하고 올라와서 국무위원들하고 좀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 보내고 국정원장하고 얘기를 하다가 국정원장마저 보내고 나서 우리 문 밖으로 나가고 바로 22시 53분에 증인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정원장이 우리 방에 있다가 막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뭐 증인 얘기는 서로 이해하는 게 다르다고 하니까 그냥 제가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국정원에 한 30년 근무한 그런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원래 대통령이 국정원 차장한테 전화 안 하는데 전화를 하면 그 전화 자체가 격려성 아닙니까? 그죠? 어느 정도 당신에 대해서 내가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격려성 전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통상의 국정원이 방첩의 컨트롤 타워로서 다른 기관을 도와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어떤 하나의 계엄 관련 임무 지시라고 한다면은 증인하고 통화하기 직전에 국정원장이 내 방에 있다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장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지 않았겠을까요? 어떻게 생각? 아니 한번 이거는 팩트에 대한 건 아니지만 원장이 바로 직전에 나갔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이제 저가 하더라도 계엄 관련 어떤 임무라고 하면은 국정원장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국정원의 어떤 조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시기 전에 만났던 국정원장에게 네네. 저하고 똑같은 임무 지시를 하신 겁니까? 자, 질문하십시오. 예. 예, 증인이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이렇게